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혼한 뒤에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혼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고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자였는데요.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그와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결혼 반지만 나눠 가진 뒤에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와 살면서 돈 문제로 안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저를 들볶았고 저희 가족들에게까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차용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처럼 늘어난 은행 빚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4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대출금 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중이고요. 제 가족들은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으니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잘 해결이 될까요? 네, 이 사연자분은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실혼은 동거나 약혼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법률혼과 차이가 있지만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법률혼과 동일해서 사실혼 관계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부부관계로 인식하고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동생활만 같이 하는 동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법률혼과 거의 동일하다. 네, 그럼 약혼은요? 네, 약혼은 당사자들이 장차 혼인하기로 약정하는 것에 불과해서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고요. 당사자들이 혼인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데요. 네. 반면에 사실혼은 혼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를 갖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의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서 약혼에 비해서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네, 약혼은 결혼 약속한 경우에는 이제 약혼이 된다는 거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가 당사자들이 결혼식을 올린 뒤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에는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파탄에 이른 경우에 네. 약혼은 이미 지났다고 보면서도 사실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일방 당사자 생존 시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그 일방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부부관계와는 달리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혼 재산 분할 인정되지만 상속은 받을 수 없다. 그럼 위자료는요? 네, 그리고 그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거나 그 일방의 잘못에 의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상대방 투자로 채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런 채무도 재산 분할로 함께 이제 나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 일방 개인의 채무이라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주택 융자금이나 혼인 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처럼 그 부부 공동의 재산의 형성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는 개인 명의 채무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전업 투자자로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어디까지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라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다만 상대방이 사전에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고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발생한 수익금을 다시 공동생활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뢰인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투자하기 위해서 빌린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같이 나눠야 할 필요가 없지만 투자한 걸로 뭐 같이 생활비를 사용을 했다던가 뭐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뭐 그런 사정이 있으면 나눠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투자 실패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도 많고 상대방도 채무밖에 없다라고 할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로 봐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는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에 혹시 상대방의 그런 소극재산, 채무나 이런 것도 함께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적극재산, 부동산과 같은 그런 적극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둬서 그 적극재산을 함께 확보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이 채무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는 뭐 결혼식도 안 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다라고 부인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사실혼 관계 종료를 이유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단순히 동거일 뿐이었다고 하면서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단순히 연인 관계 이상의 부부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출해서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가 있었는지, 가족들에게도 결혼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지, 서로의 수입을 합친 생활비 통장이 있었는지, 결혼식, 신혼여행, 결혼기념일 행사 등을 치렀었는지, 명절이나 제사와 같은 가족 공동행사에 참여했는지, 주변의 지인들이 사실혼 관계 당사자들을 기혼자로 인식했는지, 네. 당사자들이 서로를 여보, 남편, 아내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지,
당사자들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해 왔는지 등 네. 사실혼이 지속된 기간 동안의 다양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정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제출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실혼은 약혼과는 다르게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그 부부 공동생활의 어떤 실체가 있어야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는 개인 채무일 수도 있지만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 분할로 채무를 나눠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내달라고 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유 씨는 39살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를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은 2020년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법정 연령인 만 37세를 넘겼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Friday night at that party on Avenue A, where your skinhead friend passed out for several hours on the bathroom floor, and you told me you weren't that drunk, and that I was your favorite salsa dancer you had ever come across in New York City. Eugene, Eugene, Eugene. Said hello, Eugene, are you there, Eugene? Hey Eugene, then we kissed. Once we lugged your friend into the elevator and went to write my number on a soggy paper towel, and the car went down. And when we were finished making out, we noticed that your skinhead friend was gone.